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또 원격이 진행이 됩니다. 자, 가정 내에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나태해질 수가 있는데 그 원격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게으름 피지 말고 학교에서 등교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 교과 페이지 80페이지부터 진행합니다. 자, 이번 주는 교과 페이지 80페이지부터 자, 90페이지까지 우리가 원격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학교 등교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페이지 80페이지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첫 번째 개념은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방정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다음 같은 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 개념을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쓰다가 이렇게 또 직접 쓰려니까 굉장히 선생님 마음대로 좀 써지지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네요. 자, 문제상은 이렇습니다. 어떤 수 x에 3을 더하는 값은 x의 2배에서 5를 어떤 것과 뺀 값과 같다. 자, 이와 같은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와 같은 문장이 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문장을 무엇으로? 자, 수학적인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단락이 끊어지죠. 자, 어떤 수에게 3을 더한 값은, 그리고 뒤에 x의 2배에서 5를 뺀 값과 같다 라고 할 때 앞에 들어가는 부분, 어떤 수에서 3을 더한 값과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x의 2배에서 5를 뺀 값,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문장이라고 하기에는 단어는 아니고 이걸 무엇이라고 하죠? 선생님도 용어는 살짝 좀 까먹었네요. 자, 이걸 수학적인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에 3을 더한 값, 그럼 x 더하기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의 2배에서 무엇을 더한 거? 5를 뺀 거. 서로 또 다 같다. 즉, 어떤 수 x의 3을 더한 값은 x의 2배에서 5를 뺀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x 더하기 3은 2x 빼기 5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부르자?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다 해가지고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 좀 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은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무엇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등호를 사용하여, 자,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자, 수량 사이의 관계를 자, 나타낸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에서는 그 등식에 대한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등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또는 많은 사건들이나 어떤 수량 사이의 관계를 이와 같은 수학적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이걸 이제 첫 번째라고 합시다. 첫 번째 예라고 하고, 자, 얘를 두 번째라고 합시다. 자, 두 번째는 다음 같은 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등식 3x는 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x에 대한 값은 어떤 값이 주어져 있느냐? 자, 1과 2와 3과 4라고 하는 값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등식이 과연 x라고 하는 1, 2, 3, 4를 대입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은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를 그려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x에 대한 값으로서 무엇이 주어져 있냐면은 1, 2, 3, 4가 주어져 있습니다. 1, 그 다음에
2, 다음에 3, 다음에 4라고 하는 이 4개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자, 밑에 부분이 살짝 안 나오네요. 조금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올려가지고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일까요? 보입니다. 자, f의 값이 이와 같이 1, 2, 3, 4로 주어져 있을 때 등식을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값이 3x의 값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값이 x 더하기 6의 값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좌측에 있는 값을 구해보고 우측에 있는 값을 구해본 다음에 좌측과 우측이 같아야죠. 왜? 등호를 사용하여 좌측과 우측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참과 거짓을 우리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값 3x에 대한 값, x의 값이 1일 때 대입하기는 뭐가 됩니까? 3 곱하기 x의 값 대신 1을 대입하게 되면 3이 되는 거고,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2니까 6이 되는 겁니다. 3일 때는 3, 3은 9니까 9, 4일 때는 3 곱하기 4니까 10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때 우측에 대한 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값은 x의 값이 1일 때니까 1 더하기 6은 7, 다음에 2 더하기 6은 8, 그 다음에 3일 때는 3 더하기 6은 9, 그 다음에 4일 때는 4 더하기 6은 10, 이같이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자, 등식에서 3x는 x 더하기 6이니까 좌측과 우측이 같아질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이 같은 거는 언제? 9, 9 같을 때가 있겠죠. 그때의 값은 뭐가 됩니까? x의 값 3일 때가 있겠죠. 그렇죠? 이때 비로소 우리는 이 등식을 뭐라고 하자? 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값들은 x의 값이 1이거나 2이거나 또는 4이거나 이와 같은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 3, 7, 좌측과 우측이 6, 8, 12, 10 다 다르죠?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등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어떤 때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 있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등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자? 얘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자. 방정식 무엇이다?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존재합니다.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뭐였습니까? 요 값이었죠? 요 값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x는 3이죠. 이게 바로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입니다. 이와 같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방정식의 무엇이라고 하자? 해라고 하죠. 해. 자,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기본 개념을 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올려서 자, 다시 윗부분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두 번째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방정식. 자, 방정식을 무엇을 가리켜서 방정식이라고 하죠? 방금 전에 설명했었죠. 그렇죠? 다시 밑으로 가볼까요? 이와 같은 걸 방정식이라고 한다겠지? 어떤 거였습니까? 그게 바로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수학적인 용어와 기호를 사용하여 또는 나타내 본다면 미지수 x의 값에 따라 뭐가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돼?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입니다. 이와 같은 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방정식이라고 하자. 방정식. 이와 같은 방정식 중에서도 우리가 구했던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방정식의 해. 자, 방정식의 해는 어떤 거였죠? 자, 다시 밑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값이 뭐가 됩니까? 참이 되게 하는 x 값이죠? 즉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값입니다. 자, 강조해 설명합니다. 방정식을 무엇이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미지수의 x의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정식의 해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근이라고 할 겁니다. 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그 유명한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즉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자?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방정식을 푼다. 자,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방정식을 푼다? 방금 전에 설명하였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방정식을 푼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예가 되는지 같이 좀 살펴볼까요? 요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 같은 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어떤 등식이냐면은 x 더하기 2x는 자 3x라고 하는 이와 같은 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x 더하기 2x는 3x라고 하는 이와 같은 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와 같은 등식은 여러분들이 x의 값에 따라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2를 대입하게 되면, 자, 2를 더하기 2는 뭐가 됩니까? 3이 되죠? 그렇죠? 또 어떤 걸 대입해 볼까요? 2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또 다른 거, 3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모든 값들을 대입하여도 좌변, 우변이 같습니다. 좌변, 우변, 좌측과 우측이 같습니다. 등호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의 값들이 모두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등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이와 같은 등식은 항상 성립이 되는 등식이다 해가지고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등식. 자, 정리합시다. 자, 배워야 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 자, 항등식. 자, 항등식은 무엇이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값에 관계없이, 어떤 x의 값에 관계없이, 즉 모든 x의 값에 대하여 어떤 거? 항상 참이 되는 등식입니다. 참이 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죠. 항등식.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하나 낼까요? 등식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했죠. 등호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와 같은 등식에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미지수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인 뭐가 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x의 값에 대하여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인 무엇이 있다? 항등식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에는 항등식과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하고 다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노트 정리를 하고
교과서 페이지 80페이지에 문제 1번과 그 다음에 교과서 페이지 81페이지에 문제 2번, 문제 3번을 직접 어디다가 책에다가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책에다가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 정리를 할 때는 항상 강조하지만은 깨끗이 흐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노트 정리를 할 때는 깨끗이 흐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항상 노트 정리를 할 때만큼은 다른 과목이 아니라 수학에 흐는 노트 정리를 할 때만큼은 항상 빨리 심각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2학년과 3학년들은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중간고사를 본다는 의미는 3월달, 4월달 두 달 동안에 학생들이 공부한 걸 평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것이 이제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평생에 걸쳐 가지고 중학교에서 이는 이와 같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문화시키는 과정이 될 겁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흔히 재는 확인하는 과정도 있지만은 나중에 어떤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또는 고등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분류를 할 수 있는, 즉 어느 고등학교는 성적이 좋기 때문에 가고 성적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학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량화된 성적을 산출해내지 않지만은 중학교 2학년 과정 올라오게 되면은 모든 과정은 이제 계량적으로 숫자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는 공부를 한 학생과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의 차가 다른 과목보다도 현저히 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교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문제 1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문제 1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조금 옷 좀 벗을까요? 예,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오는 공간이 조금 너무 굵게 나오는 것 같아서.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이 정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학용품의 가격을 보고 다음을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첫 번째, 연필 X자루와 지우개 한 개를 산 가격은 1,300원이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자, 근데 연필이 얼마입니까? 연필이 옆에 보니까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300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걸 얼마만큼? 요만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개 한 개는 얼마입니까? 지우개 한 개는 400원이네요. 300x 더하기 400은 얼마입니까? 1,300원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두 번째. 공책 A건과 수첩 두 개를 산 가격은 색연필 A자루와 연필 세자루를 산 가격과 같다. 공책은 얼마입니까? 교과서에 보니까 공책은 800원입니다. 그걸 A건 샀으니까 800A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첩은 한 개당 얼마입니까? 600원이니까 두 개를 샀으니까 1200원입니다. 1200원. 그리고 이 가격과 색연필 A자루, 색연필은 한 자루에 얼마입니까? 900원이니까 A자루니까 900A가 되겠죠. 그리고 연필은 한 자루에 300원이니까 세 자루를 샀으니까 900. 이 가격과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다음 중에서 x는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 방정식을 모두 찾으시오. 대입하라는 얘기죠?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에서 자, 4 빼기 3 x는 7인데
자, 어려운 학생들은 이걸 초등학교 과정으로 나타내게 되면 4 빼기 3 곱하기 네모는 7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네모는 7이다. 자,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했을 때, 자, x값 대신에, 즉, 네모라고 하는 값 대신에 얼마?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7이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7을 대입하게 되면, 2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죠? 그러니까 4에다가 3을 더하니까 7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1을 방정식으로 갖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빨간색이 됐네요. 두 번째는, 자, 2x 더하기 6은 5x 더하기 12입니다. 자, 이제 네모라고 하는 것을 굳이 쓰지 않고 나타내 볼까요? x값 대신 얼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x값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좌측에 있는 식은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 되는 거고, 우측에 있는 식은 5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2가 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6을 더하니까 좌측은 4가 되는 거고, 우측은 마이너스 9에다가 11을 더하는 거니까 7이 되는 거죠. 자, 같습니까? 같지 않죠. 같지 않죠. 그러니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3x는 마이너스 x 빼기 4입니다. 얼마를 대입할까요? 여기다가,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x값 대신에 대입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좌측과 우측이 같아지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기 4. 자, 얼마 됩니까? 좌측은 3, 1은 3, 풀마, 마. 얘는 앞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가 더하기 플러스로 바뀌는 뒤에 오는 것이 부호가 바뀐다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 1 빼기 4니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같죠? 같으니까 이것이 마찬가지로 뭐다? 해다. 무엇이? x는 마이너스 1이 해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문제 3번 문제. 문제 3번 문제. 자, 다음 중에서 x에 대하여 항등식을 모두 찾아라.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게 하는 등식을 이야기하겠죠. 첫 번째, 1 빼기 2x는 4라고 하는 건 항등식이 됩니까? 아닙니다. 3은 2x라고 하는 건 항등식 됩니까? 아닙니다. 1만 대입해도 좌측과 우측에 있는 식이 다르죠.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빼기 1. 항등식 되죠? 즉, 좌측에 있는 식을 풀게 되면 우측에 있는 식이 됩니다. 즉,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게 하는 식이 됩니다. 두 번째, x 더하기 4는 4 더하기 x.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항등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등식은 무엇과 무엇이다? 이 두 가지가 항등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개념 열기에서 양쪽 접시 위의 추의 무게가 서로 같음을 x와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3x는 x 더하기 6이다. 와 같다. 이와 같이 등호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 관계를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한다. 이때 등식에서 등호의 왼쪽 부분을 좌변, 등호의 오른쪽 부분을 우변,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 양변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한 가지 설명을 빼먹고 넘어간 부분이 있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좌측과 우측이라는 말을 설명했는데 이걸 뒤에서 다룬 줄 알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 등식 x 더하기 3은 2x 빼기 5라고 하는 이와 같은 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등호를 중심으로 하여 좌측에 있는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식을 우리는 좌측에 있기 때문에 좌변이라고 합니다. 좌변. 생각나는 게 뭐죠? 좌변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좌측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느 쪽에 있다? 우측에 있다 해가지고 우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양변이라고 합니다. 양변.
양변기 아닙니다. 양변입니다. 자, 다음 교과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등식 3x는 x 더하기 6의 x의 1, 2, 3가를 각각 대입하여 등식이 참이 되는지, 즉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은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이와 같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때 문자 x를 그 방정식의 미지수,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또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그 방정식을 푼다고 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교과 페이지 81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교과 페이지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개념 2. 자, 등식의 형질입니다. 안 보입니까? 안 보이네요? 자, 등식의 형질 4가지입니다. 자, 지금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페이지 82페이지 보게 되면 교과서에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수평인 접시 저울의 양쪽 접시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도 저울은 수평이 된다. 자, 양쪽에 같은 무게를 더한다. 즉, 어떤 평행을 이루고 있는 양팔 저울에서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더하면은 평행이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양쪽에 똑같은 걸 빼어도 평행이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양팔 저울에 이번에는 2배를 합시다. 그러면은 균형이 무너질까요?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양팔 저울에 똑같이 절반으로 줄였을 경우에, 반으로 줄였을 경우에 균형이 무너질까요?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A하고 네모를 설명할까요? 네모에다가 세모가 있습니다. 네모가 세모가 자, 이와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양팔 저울에서 여기에다가 어떤 거 똑같은 거 무엇을 자, 10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얹었습니다. 그럼 균형이 유지가 될까요? 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양팔 저울에서 자, 이번에는 10이라고 하는 놈을 똑같이 뺐습니다. 그러면 양팔 저울은 균형을 이룰까요? 즉 등식이 이룰까요? 등식을 이루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팔 저울 위에 이와 같은 어떤 무게를 가진 것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게가. 그럴 때 여기다가 똑같이 몇 배? 2배를 합시다. 2배를 합시다. 그래도 균형은 이룰까요? 균형은 이룹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좌측, 우측, 자, 왼쪽에 있는 양팔 저울과 오른쪽에 있는 양팔 저울이 균형을 당연히 이루고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절반으로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럼 균형을 이룰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균형을 이룹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수학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모와 세모가 같을 때 네모이면 자, 네모와
해모에다가 각각 어떻게 10이라고 하는 놈을 더하여도 균형을 이룬다. 등식이 성립한다. 자,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네모와 케모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은 네모, 케모에다가 똑같이 무엇을 10을 빼어도 성립하겠죠. 세 번째는 네모와 케모가 자,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즉 등식을 이루고 있을 때, 무게가 같을 때 네모와 케모에다가 똑같이 무엇을 2라고 하는 놈을 곱하여도 자,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양팔 저울이 이와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좌측과 우측에다가 똑같이 2로 나눈다면 성립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A하고 네모와 케모를 다음과 같은 문자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자, 네모와 케모를 A하고 B라고 하는 문자로 나타내게 되면 A하고 B하고 같다면은 A, B 양변에다가 똑같은 거 무엇을 C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다음 두 번째, A하고 B가 같다면은 A, B 양변에 똑같은 거 C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세 번째, A하고 B가 같다면은 A, B 양변에 똑같은 거 무엇을 C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네 번째, A, B가 같다면은 A, B 양변에 똑같은 거 C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물론 여기서 C는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네 가지 성질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성질을 우리는 등식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노트 정리하고 교과 페이지 82페이지 보게 되면 문제 4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C라고 하는 값은 10이나 또는 뭐 마이너스 10이나 2나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나타내는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 4번을 먼저 풀고 여러분들 노트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살표의 왼쪽 방정식의 오른쪽 방정식을 얻기 위해 위 등식의